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한테도 무당분이 어떻게 보면 얘기를 잘 해주셨고 잘 맞춘 거기도 하고 그쵸? 무당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얘기도요 바로 이 무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일 제목이요, 무당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사연을 제보하고 싶습니다 라고 왔어요. 연락을 받았다고요? 자, 제가 이분을요 편의상 가명을 정윤 씨라고 하겠습니다. 정윤 씨는요 원래 귀신을 믿지도 않고요, 특히 귀신을 안 믿다 보니까 무당도 전혀 믿지도 않고 그냥 무당은 다 뭐 사기꾼이다 할 정도로 전혀 안 믿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무당도 있고 귀신도 있어 분명해 라고 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비교적 최근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정윤 씨가요 현재는 헤어졌는데 전 남자친구와 한 6, 7년 정도 연애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6년 이상을 사귀다 보니까 사실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이분도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난 남자친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라고 자부를 했는데,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연인들만 해도 보통 1년만 돼도 웬만한 이 사람의 성격은 막 화내고 막 이런 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6년이나 만났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그런 사이죠. 저기 연애 얼마나 하고 결혼하셨죠? 저요? 저 뭐 한 1년 조금 넘게. 네. 아, 그러니까 봐, 이렇게 해도 다 결혼까지 하는데 6년 만났으면은 저요 부부보다 더 길게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6년 연애하면은 진짜 거의 가족 같은 맞아, 맞아. 존재다 뭐 이런. 그래서 이분도 엄청 오래 만나셨는데 실제로 사귄 지 2년 정도 됐을 때는 남자친구 본가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남친 가족들과도 서로 잘 지낼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 집에 가면 조금 이상했던 게 뭐냐면 항상 어머니와 남동생만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조금 눈치를 보다가, 왜냐면 이런 것도 물어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뭐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루는 물어봤대요. 혹시 아버지는 원래부터 안 계시냐?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아, 아버지? 이러더니 미국에 계셔. 일을 거기서 하시거든. 이라고 해맑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괜히 혹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 했는데, 아,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연애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만나게 됐고, 두 사람은 어느덧 그렇게 6년을 만난 거고, 20대 중반에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만나다 보니까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윤 씨 부모님 또한 남자친구를 되게 좋게 보셨기 때문에 정윤 씨한테 너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냐, 애를 빨리 낳아야지 회복도 빠르고 애도 좋고 너도 좋다, 그래야지 몸에도 무리가 안 간다, 너네 결혼할 건 빨리 해라, 6년이나 연애했는데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자꾸 그렇게 결혼 안 할 거면은 그냥 헤어지고 혼자 살아, 왜 부모님도 꼭 극단적으로 얘기하시잖아, 빨리 선택해 라는 듯이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윤 씨 또한 아, 이제 진짜 우리가 결혼할 나이고 결혼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그러던 어느 날 정윤 씨네 부모님이 당시에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주변에서 어디 용화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점집에 가가지고 두 분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곤 하셨대요, 원래부터. 그러다가 최근에 좀 단골처럼 자주 가는 무당집이 생기게 돼가지고 그 집에를 자주 다니시고 부모님의 지인들도 또 거길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또 부모님의 이런 사업 흐름 같은 것도 또 잘 맞추셨대.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어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이 있어도 그 집을 좀 자주 가게 되셨는데, 하루는 이전에는 두 분이 주로 사업 얘기만 물어봤다면 하루는 딸에 대해서, 정윤 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정윤 씨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래 만난 남자친구도 있고, 게다가 부모님은 아까 남자친구를 좀 좋게 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진지하게 좀 결혼을 좀 추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의 궁합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어른들 많이 보시죠. 그치. 근데 무당이 두 사람의 궁합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좋지가 않아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딸이 누군가에게 눌려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서 결혼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 신뢰를 갖고 가던 이제 그 무당. 그치. 하필 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이게 너무 얘기한 대로 뭔가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이 정윤 씨를 불러놓고 미안한데 안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조금은 이 사람이 여태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너네 좀 다시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정윤 씨 입장에서는 거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는 생판 보지도 못했고 남자친구를 보지도 않았고 자기를 보지도 않았는데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갑자기 막 마음에 들어하더 막 예비사위 했는데 막 싫어하니까 갑자기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님이 안 그래도 이 사람 무당을 또 믿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연세도 이제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 무당이 약간 사기 비슷하게 좀 치나 보다. 어른들을 세뇌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의 말을 무시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시를 했는데도 자꾸 그 말이 맴돌더래. 부모님이 전달해줬던 얘기가 너네가 안 맞다더라. 네가 어떤 기운에 눌린다더라. 결혼해도 너네가 안 좋다더라. 너한테 특히나 더 라는 얘기가 믿고 말고를 떠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신경이 계속 쓰이잖아요.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이 거슬려가지고 신경이 자꾸 쓰이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난 정윤 씨는 그 무당집을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모님만 계속 다니셨던 거라 정윤 씨를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그 점집의 연락처를 이렇게 알게 된 뒤에 거기를 남자친구와 함께 가게 됐다고 합니다. 같이 갔어. 왜냐면요, 원래는요 남자친구를 빼고 자기 혼자만 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왜 그날 뭐 하는지 안 알려주냐, 뭐길래 자꾸 숨기냐 해가지고 결국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그냥 점집에 간다라는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 또한 재밌겠다 그럼 나도 가서 볼래 라고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같이 가게 된 거래요. 그렇게 무당집에 도착한 정윤 씨는 부모님이 여기에 단골이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남자친구랑 같이 궁합을 보고 싶다 라는 얘기만 했고, 그렇게 해서 점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점집에 도착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 텐션이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무당에 대한 조금은. 그래서 아니 내 남자친구랑 나랑 뭐가 어때가지고 우리 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지? 얼마나 잘 보는지 한번 두고 보자잉, 거의 이런 마인드로 이제 점을 보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거기가요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궁합을 보는데도 좀 따로따로 보더래요.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먼저 점을 받고 뒤이어서 정윤 씨가 점을 보기 시작했는데, 따로따로 들어가서 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좀 연립주택에 좀 작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무당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컸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린 동안에도 거실에서 그냥 점사 내용이 다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먼저 들어갔다 했잖아. 근데 남자친구 점사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너무 평범한 얘기들만 잔뜩 했다고 합니다. 그냥 막 차 조심해라, 그냥 뭐 이런 얘기들 너무 그냥 시시하고 누구나 할 법한 그런 얘기들만 하니까 이분이 역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 무당한테 속은 거였다.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다니 내 괜히 왔네 라는 그런 후회를 할 쯤에 남자친구가 이제 나왔고 자기 차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윤 씨가 이제 좀 뭔가 각오를 좀 했잖아. 얼마나 잘 맞추는지 보자 이랬는데 신기하게 정윤 씨한테도요 그냥 너는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너는 항상 차를 조심해야 된다. 여름에 물 조심해라. 할 수 있는 말들, 이런 뻔한 얘기들만 한가득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에 대해서는 제대로 봐주지도 않더래요. 그냥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남자 뭐 안 보이는데, 그냥 이런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와 진짜 제대로 돈 날렸다 시간 아까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제 상담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상담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방을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무당이 잠깐만 예약을 혹시 너가 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네 라고 하니까 그 무당이 너 혹시 예약한 번호가, 폰을 보더니 010-1234-5678 이거 네 번호 맞아? 네가 한 거야?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윤 씨가
시큰둥하게 그런데요? 라고 했더니 그 무당이 아니야 라고 가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물어본 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정윤 씨는 점집을 많이 갔던 적도 아니고 그래서 아 원래 이렇게 예약자를 좀 확인하나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점집을 나와서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아 뻔한 말만 들었다 돈 날렸다 다시는 점집에 가지 말자 라고 이제 무당 욕을 둘이서 막 하면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아침 9시경에 웬 문자가 하나 와 있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라고 문자를 확인해 봤더니 그 점집이더래요. 근데 무당이 점 본 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줄 게 있으니 시간이 충분할 때 다시 올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러자 무당이 혹시 내가 이렇게 연락 온 거에 대해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냐? 라고 갑자기 그냥 대뜸 물어갖고 아니 지금 보자마자 바로 전화한 거다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너 혹시 점집에 다시 올 수 있냐? 혼자 오라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잡았대요. 근데 너무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본 문자고 얼떨결에 약속을 잡긴 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뭐야 또 상담 받아라니 그럼 돈 더 벌려고 이미 불신이 있으니까. 나를 다시 부르는 건가? 아 이런 식으로 손님을 끄는 건가? 라는 그런 불신이 또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뭔가 따로 연락이 올 정도면은 뭔가가 또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궁금증과 당시에 점사비가 10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10만 원을 한 번만 더 써보자 반신반의한 그치.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시 점집을 찾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법당에 다시 들어가게 되자 무당은 정윤 씨 보고 사실은 내가 전에는 네가 남자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한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 그때 두 사람의 궁합을 보고 있었는데 정윤 씨가 중년의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순간 봤다고 합니다. 그래 다 들리니까 절대 말할 수가 없네 그러면. 그래갖고 정윤 씨가 깜짝 놀란 거야. 제가 성폭행을 당한다는 얘긴가요? 라고 했더니 무당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 중년 남자의 얼굴이 네 남자친구 얼굴이랑 너무 똑같이 보여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어제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라고. 말을 아껴. 근데 이게 중년의 남자다 보니까 혹시 너 남자친구 아버님을 뵌 적이 있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친구가 이제 정윤 씨가 어버버버 하니까 남자친구 아빠가 뭐 하는지 아냐, 직접 만난 적도 있냐라고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윤 씨가 직접 뵌 적은 없고 꽤 옛날에 미국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 미국에 계신다라고 했더니 무당이 갸우뚱하더니 일하는 것 같진 않은데? 라는 그런 알 수 없는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어서 너네는 궁합이 안 맞다. 남자친구가 지금은 자상해 보일 수는 있으나 이 사람이 모든 걸 그렇게 감싸줄 수 있는 성격도 아닐 뿐더러 얘 그렇게 착한 애 아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가족들 또한 한통속이기 때문에 너가 너한테 잘해준다고 다 믿지 마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만 잔뜩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 무당은 정윤 씨한테 막 뭐라 얘기하긴 했는데 정윤 씨는 이미 성폭행 얘기에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에 말은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윤 씨는 혼자 이제 끙끙끙 앓다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자기랑 엄청 친했던 친구한테 다 털어놨대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막 무당집에 가게 된 얘기, 이 얘기를 듣게 된 거 얘기를 하니까 친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자친구와 그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전과 기록 같은 거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결혼 전에 연인들끼리 서로 그 건강검진 한 것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을 서로 확인하는 게 요즘은 추세라면서 너도 한번 너네가 어차피 진지하게 지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으니 그걸 한번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라라는 그런 팁을 줬었대요. 그 정윤 씨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워낙 자상하기도 하고 성격이 좀 온순한 편이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진지하게 뭐 점 얘기는 다 빼고 물어봤을 때 남자친구가 아마 흔쾌히 그래?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성격이었대. 온순했나 봐. 그래갖고 남자친구한테
너만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깨끗하다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니까 정윤 씨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남자친구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추세래. 나도 너한테 그런 거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도 혹시 너네 가족들 요즘은 또 진짜 막 빚 이런 거 다 알아보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좀 봐줄 수 있냐, 끊어봐줄 수 있냐 했더니 갑자기 남자친구가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자기는 안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더 수상하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너 뭐 전과 기록이라도 있는 거야? 뭔데? 라고 해서 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대요. 남자친구는 대답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거의 뭐 이거면 100% 뭐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엄청나게 심각해졌는데 남자친구가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죄명이 성범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서 자기도 아버지랑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 사실은 자세히는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정윤 씨는 그 무당이 해줬던 얘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냥 성범죄란 얘기만 들었대요, 남자친구한테는. 근데 무당이 봤던 거는 중년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형상이 보인다라고 들었잖아.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혹시 아버지 사진을 좀 볼 수 있냐라고 정윤 씨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옛날에 어릴 때 페이스북에 뭐 옛날 사진 올렸던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제 남자친구가 보여줬는데 실제로 남자친구랑 너무 똑같이 생겼더래. 우리 옛날에 왜 페북 같은 데에 어릴 때 가족 사진도 올리고 막 이랬었잖아. 그래갖고 사실 이분은 사진을 확인을 하긴 했지만 이미 아버지가 감옥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멘탈이 나갔대. 완전히. 무당 말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에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성폭행 당하는 형상이라는 그 말이 되게 기억에 세게 남아 있었는데 아버지가 또 마침 성범죄로 감옥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지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윤 씨한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 무당이 예언한 게 아닐까 싶어갖고 진짜 거의 혼이 나가 있었대요. 거기다가 그 혼 나가 있는 상태 사진까지 봤더니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진짜 거의 6, 7년을 사귀었는데도 그동안의 정이 정말 무의미할 정도로 그냥 정이 하나도 안 남게 자기가 살려면 무조건 이 사람이랑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강하게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 남자친구한테는 무당과 관련된 얘기는 일체 다 빼고 어떻게 그동안 만나면서 이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속일 수 있냐. 너네 가족들도 그럼 날 다 속인 게 아니냐. 뭘 믿고 너랑 결혼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쏘아붙였대.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엄포를 놓고 나서 날 속여서 화가 난 사람처럼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처럼 이제 화를 내면서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도 났기도 했지만 이 성폭행의 공포가 사실은 더 심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었대요. 그 뒤로도 연락이 왔긴 했지만 차단을 하고 번호도 바꾸고 이 카톡까지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 더 이상 연락은 닿지 않았대요. 그래갖고 당시에 부모님은 옛날부터 하셨던 얘기가 이 부모님이 옛날부터 정윤 씨 점을 보면은 이 정윤 씨가 좀 미친놈을 만나가지고 칼부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걸 항상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옛날에 들으셨대. 남자 조심. 남자 조심해라라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도 항상 남자친구한테 집 절대 알려주지 마라. 뭐 너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긴 하셨는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이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어쩐지 옛날에 점집에 갔을 때 네 딸내미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졸지에 다 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그 기억이 또 났던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아무리 다정하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착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집을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대. 그때 부모님한테도.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부모님도 항상 정윤 씨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남자친구가 다 좋아도 다 알려줘도 집은 알려주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분도요 가족들이랑 볼 때는 밖에서 보고 집에 부른 적은 없대. 아 그럼 6년 연애하시면서 이제 다행히 집을 모르는 거지. 집에 데리고 온 적은 없었대. 그 집에 놀러는 갔어도.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와. 그래서 이분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당의 말을 완전히 믿고 아 실제로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무당분들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이 부부나 커플들이 이렇게 오면은요 사실 전 봐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저희 집 따로따로 보거든요. 커플이든 부부든 다 따로따로 봐요. 그래서 실제로 따로따로 보다 보면요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왜냐면은 둘이 예를 들어서 연인이야 두 사람이. 근데 여기서는 여기를 만났고 좋아. 근데 여기서는 여기를 만났고 안 좋아. 어떻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옛날부터 실제로 이거는 무당들 사이에서도요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 사람이 바람이 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런 무당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로 무당이 뭐 이 집 아저씨가 바람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법당 막 다 때려 엎는다 하고 협박하고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보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무당들은 이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바람 피는 거를 봐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내리금 받았을 때 발설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정말 죽음과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외도였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른들한테. 왜냐면은 외도를 얘기하게 되면은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외도는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와이프가 남편이 외도하는 거를 무당이 얘기했다 해서 못 잡았어. 그러면은 결국은 남편의 화풀이 대상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조심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심해라. 그만큼 무당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 라는 얘기는 실제로 하는 얘기고 와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그걸 안 믿고 그냥 무시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지. 그 제가 이 커플 얘기를 보면서 최근에 저희 집에 오셨던 얘기인데 부디 이 영상을 안 보시길 바라며 제가 추정이 안 되게끔 많이 돌려서 얘기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돌려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돌려서 얘기하지? 추정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아마 근데 이거는 추정하기는 힘들 거야. 엄마가 점을 보러 오셨어요. 엄마가 가족들 점을 보는데 그 집에 아들의 점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아들이 최근에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 어떤지 봐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요? 두 사람 결혼시키게요? 했더니 결혼 얘기가 오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비웃으면서 콧웃음을 탁 치면서 결혼은 뭔 놈의 결혼이냐고. 여자가 뭐 개뿔도 없는데 했더니 그 아줌마가 이번에는 그 아줌마가 콧웃음을 딱 치면서 무슨 소리세요? 완전 부잣집 딸이에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못 본 거잖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개뿔도 없는데 여자가 했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신뢰가 딱 떨어진다는 듯이 무슨 소리세요? 걔네 집이요 엄청 부자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내가 순간 당황스럽잖아. 그럼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제가 뭐가 부자라는 거죠? 이랬더니 막 아빠가 막 거의 병원장에 그 외가 쪽은 엄청 뭐 유명한 뭐고 저희 지역에서 거의 한 자리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다. 그래가지고 여자네가 엄청 부자여가지고 여자가 만나자마자 이제 남자친구한테 결혼 얘기를 하면서 남자 아들이 엄마한테 좀 결혼 얘기가 오간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가 고민이었냐면은 여자네 집이 너무 잘 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려고 나한테 물어봤던 거야. 근데 내가 듣자마자 아니 여자가 개뿔도 없는데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일태기가 없잖아. 여기 못 보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잘못 봤나? 근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래갖고
아줌마 여자요 아무것도 없고요 아줌마 속은 거요. 내 이 소리 했어. 아줌마가 나가면서도 이러면서 진짜 나갔어. 그리고 정확하게요 5개월 뒤에 다시 거의 발에 불 난 듯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와.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심지어 여자분이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네. 남자친구한테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던 거야. 와. 완전 사기 경험 완전히. 당할 뻔했네. 그러면서 너가 나랑 이거 진짜 막장인데요.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지금 고민인데 진짜 막장이었어요. 진짜 거의 여자분이 결국은 다른 분이랑 결혼을 해요. 그 사이에. 그리고 다른 분이랑 결혼을 했다가 또 그 이혼을 또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장이었던 거야 완전. 그리고 여자는 단 하나도 없어.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와. 그래갖고 이 아주머니가 다시 오셔가지고 거의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협박하기 시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도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네가 이거를 감당하지 않으면은 나는 거의 죽겠다 하면서 회사까지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다가 협박하고. 그러니까 거의 아들이 미치기 일보 직전인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신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그 당시에는 저도 아줌마가 무슨 소리세요. 그 집 엄청 잘 살아요 했을 때 순간 흔들렸거든요.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줌마도 확신을 갖고 얘기하니까. 근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하고 저는 밀어붙였죠. 그래서 아줌마가 거의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오셨죠. 오늘 되게 많은 얘기들을 들은 약간 정보 과다로 맞아 정보 같아요 오늘. 되게 어안이 벙벙해요. 이 무당들한테 특히나 이런 연인 궁합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는데 보통은 사실 이게 궁합 보기가 참 힘든 이유가요. 방금 얘기했던 집처럼 진짜 극단적으로 내가 너무 이 집은 여자가 너무 안 좋은 걸 봤어. 그럼 얘기를 해주지만 둘이 살았을 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얘기가 나오는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둘은 이미 거의 뭐 날까지 잡아놨어. 식장 알아보면서 와요.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거의 뭐 답정너 아니야 지금 나한테. 내가 뭐 안 좋다고 하면 둘이 헤어질 거예요? 나는 그거부터 묻거든요. 내가 만약에 오늘 당신 둘이 궁합 봤는데 안 좋다고 할 거야. 그럼 헤어질 자신 있냐? 헤어질 자신 없으면은 나한테 답정너를 묻지 마라. 그쵸. 둘은 이미 3년 이상을 사귀었고 결혼까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혹시 안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말 들을 거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사례처럼 진짜 극단적으로 안 좋아. 이건 거의 사기야.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안 좋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기분 안 좋겠네. 표정 점점 안 좋아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거 저기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썩 좋은 궁합은 아니다. 거짓말 해줄 순 없으니까. 하지만 둘이가 이 만났던 정으로 잘 이겨나봐라. 그러면은 옛날 어른들이 이제 그때부터 그분은 표정이 안 좋기 시작해. 옛날 어른들이 또 맞춰가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냐. 두 사람이요 그냥 천생연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두 사람이 해서 해야죠. 뭐 어쩌겠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표정 안 좋고 가가지고 저는 좀 솔직하게 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이 솔직한 말에 누구든지 다 가서 좋은 얘기 들으면 다 기분 좋죠. 근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없다 업집이 다 틀렸집이 다 아니집이 사실 내 성격은 아닌데 내 성격은 다 아니집이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소신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요 이 주부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집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좀 더 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내 아이만큼은 최고였으면 좋겠고 근데 그 집도 어머니가 점을 보러 오셨는데 따님이 점을 봤어요. 근데 따님이 딱 정확히 작년 말에 보러 오셨거든. 작년 입시할 때쯤에. 근데 따님이 대학을 이제 어디 갈지를 정해놓고 저희 집이 어디 붙는지를 저한테 물어보러 오셨는데 제가 그때도 콧방귀를 끼면서 다 떨어질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그때 엄마가 충격받은 거야. 그래갖고 뭔 소리세요. 저희 딸 지금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래갖고 저랑 투닥거렸어요. 그때도. 아니다. 잘못 보신 거 아니야? 그거 아니요. 내 장담한테 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 아줌마 입장에 제 기분이 그때 너무 더러웠었대. 그래갖고 자기가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문도 쾅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일을 하셨어요. 실제로 정말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엔 다시 오셔가지고
맞았다. 자기가 그때 너무 죄송하다. 정말 너무 죄송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랑 너무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성적이 지금 잘 오르고 잘 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지내요. 보통 이런 손님들이 또 다시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이제 선생님은 해주시니까. 왜냐면은 그때 그분이 여러 군데를 보러 갔었는데, 왜냐면 입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악담을 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자기한테 악담으로 느꼈던 말이. 다들 여기 붙겠네요, 여기 붙겠네요. 그래도 여긴 괜찮겠는데, 내가 그때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냥 하 이러면서 다 떨어지는데 저 아줌마는 왜 혼자 김치국 먹고 있지? 내가 이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빴대. 그리고 약간 사람의 심리가 좋은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가잖아요. 이게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저희가 백두산 갔을 때 그 백두산 근처에 또 다른 기도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점 봐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점이라고 하지 뭐 이런 신점은 아니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해석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갔던 일행들이 다 같이 봤었거든요. 저희 엄마만 빼고. 근데 저도 그 순간 손님의 마음으로 안 좋은 거는 안 듣게 되고 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좋은 게 나와가지고 무당도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 똑같죠. 사실. 그럼 그래서 저도 항상 아마 모든 무당분들 이건 공감하실 거예요. 좋은 얘기해줘서 기분이 좋으면 너무 좋지. 하지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컨텐츠 중에서도 너네 딸 기저귀 찰 거야 그 컨텐츠에서도 아니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든가, 아니면은 마냥 안 좋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해줬어야지 왜 그걸 안 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무당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엄청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무당들은 이 사람의 눈치도 보고 이 사람이 나와갖고 야 거기 개 못 봐 이럴 거 아니야, 부정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이 두렵다 보니까 사실은 막 얘기를 못하는 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저귀에 특히나 그 무당을 욕하는 말이 댓글이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 그분을 그렇게 얘기한 용기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해답을 준다기보다 진짜 보이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점은 진단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보이는 걸 얘기할 뿐이요. 근데 얘기를 한다고 했고 막 제 말이 막 칼처럼 막 몸에 들어가고 그걸 수술해 줄 수는 없거든요. 무당은 그냥 진단일 뿐입니다. 저도 한 번씩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제 지인이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되게 저는 딱 냉정하게 차갑게 할 것만 말하니까 그게 괜찮은 분들만 오라고 하라고. 맞아. 벨라 씨가 가끔 제 친구가 너무 점 보고 싶다는데요 이러면은 아니 오지 마세요. 괜히 와 상처받아. 난 이러거든. 왜? 난 사실만 얘기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예약 받을 때도 희망 고문 바라면 나한테 오지 마라. 난 사실만 얘기해 줄 거다.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좋아. 이 사람은 너무 좋아서 다른 데 가면은 막 거의 뭐 내가 올 해본 사람 중에 가장 운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표현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고 좋은데? 너무 좋은데? 괜찮아요? 좋아 밀고 나가세요. 저는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좋은 거죠? 방금 좋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뭐 더 좋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최대니까. 그게 저한테는 제 표현법으로는 최고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을 잘해주시는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네 뒤에서 빛이 보이면서 올 해본 사람 중에 가장 운이 좋아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도 기분은 좋잖아요. 제 옛날에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20대 때 초반에 점 보러 갔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도인 남자분이셨는데 들어가자 제 손을 잡더니 오래 본 사람 중에 운이 가장 좋대. 근데 그때 좋았던 기억은 있죠. 이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네요. 나한테 그때 좋다 해줬는데 나 진짜 좋은 거였구나.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알겠네요. 네, 저는 보통이면은 보통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만이야? 맞아. 그래서 진짜 보통의 기준까지 정확하게 알려줘. 자, 10명을 봅니다. 10명 중에 2명은 좋아요. 나머지 한 2-3명은 보통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명 안 좋은 거고요. 그 중에 1명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자, 본인 요 상위권. 보통 좋은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근데 진짜 스타일이 되게 다르실 때니까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이 차이처럼
제가 보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른 데 가면은 너무 좋은데 이 소리를 들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저희가 왜 점집 가면은 아까 이 사연에서 뻔한 말만 들었다라는 얘기를 다 네. 했잖아요. 그게 저희 엄마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무당집 가지 마라. 무당들은 뻔한 말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무당집 가면은 아빠도 맨날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하는데 그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커왔는데 제가 실제로 무당이 돼 보니 왜 뻔한 말만 한다고 하는지 엄마 입장도 알겠고 무당 입장도 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옛날에 무당집 가면 뻔한 말만 한다고 안 가지 않았냐고. 근데 엄마 인생을 보라고. 엄청나게 엄마가 뭐 저기 주식을 해가지고 내일 뭔가 일이 나거나 아니면 막 오늘 맨날 뭐 무대 위에 올라가갖고 나는 뭐 연예인이요 뭐 이런 거 아니지 않냐고. 당연히 평범한 삶을 살고 엄마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10명만 비교해보라고. 그럼 당연히 그 말이 나오는 게 맞다 했더니 엄마가 그래서야 진짜 이랬어. 네 말이 맞다. 근데 다들 그냥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점집에 간다라는 그 느낌 자체가 내 인생에 혹시 백마탄 왕자나 맞아요. 뭔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근데 내가 놓칠까봐 내 집 바로 근처에 있는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뻔한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리 다쳐.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사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간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중에 뭐 5명은 거의 비슷한 삶을 루틴을 살고 있는데 근데 난 그 와중에 특별했으면 좋겠어. 나는 특별했으면 좋겠어. 그게 있죠. 네, 그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무당집으로 왔을 때 나는 좀 더 특별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뻔한 말들만 하다가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저거 조심할 것만 잔뜩 얘기해. 그러니까 뭐야 뻔한 말에다가 무슨 사고 얘기만 하고 짜증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머릿속에 난 특별한 데가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있죠. 너무 신기하다.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방향성으로. 맞아. 아마 이거는 저도 저희 엄마한테 하도 그런 소리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 왜 우리 엄마도 그렇고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는 또 유튜브에서 얘기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게 아니 그럼 무당들은 저기 뻔한 말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 와중에 그 평범한 것들 중에서도 이 사람한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들, 이 사람한테는 조금 더 당장에 가까운 미래에 생기는 돌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봐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되게 특별하길 바래. 그리고 진짜 그 표현이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진단을 해주는 거지.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진짜 얘기한 대로 그러다가 무당이 얘기한 거가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은 진짜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커플들이 함께 오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얘기하기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제일 어려워. 나 방금 생각났어. 얘는 사실 다른 애가 있어. 이런 경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얘는 다른 애가 있어갖고 이 여자는 다른 남자가 있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순수하게 들어와가지고 아까 본 사람이 제 여자친구인데 저희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참 힘들어요. 그거는. 바람을 그치. 바람을 피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상대방은 너무 순수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남녀가 바뀐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이 남자는 사실은 속으로 한 3명을 재고 있어. 근데 여자는 너무 순수하게 저희가 결혼을 하면은 애는 그러면 이미 다음 스텝까지 나가 있어. 너무 좋다. 그래서 연인들이 함께 오게 되면은 힘들죠. 저희도 그래서 따로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장은 두 사람이 들었을 때는 얘는 얘대로 해석을 해주고 쟤는 제대로 해석해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얘기가 안 맞을 수는 있어. 왜냐면 얘는 자기한테 유리한 거 다 빼고 얘기할 거거든. 그치.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저는 그냥 얘기해줘요. 물론 이 사람이 남자가 있어 여자가 있어 이런 얘기는 못 해주지만 아직은 결혼할 때가 아니기도 하고 조금만 더 천천히 더 마음껏 세상은 열려 있으니까 갑자기 막 그렇다고 티는 절대 안 내. 왜냐면 이 사람도 비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를 잘 돌려서 하는데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얘는 지가 안 좋은 거 얘기는 다 뺄 거고 얘는 지가 불리한 얘기는 다 빼서 서로 얘기해 보면은 뭐야 아까 나한테는 너랑 결혼 괜찮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있어서 난 너랑 결혼 안 괜찮다고 했는데 뭐야 그럼 그 사람이 잘못 본 거네 이렇게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